자, 이후에 이제 다양한 형태로 변형이 되어서요. 최근에는 거시경제학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형태의 필립스 커브는 이제 뉴 케인지언 필립스 커브라고 해서 뉴 케인지언들이 만들어낸 것이고요. 뭐 원래는 명목임금 상승률과 실업률 사이의 관계인데 뉴 케인지언 필립스 커브에는 이제 실업률이 들어가진 않고요. 인플레이션과 이제 GDP 갭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뉴 케인지언 필립스 커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GDP 갭과 이제 인플레이션 레이트 사이에 상충 관계가 나타난다. 예, 그래서 이 둘 다를 선택할 수는 없다. 뭐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립스 커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지는 않을 거고요. 우리 다음 챕터에 가서 자세한 얘기들은 다음 챕터에 차근차근 순차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IS 커브부터 우리가 볼 것이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거시경제학에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어떤 것들을 다루는지를 이제 개략적으로 소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뉴 케인지언 필립스 커브를 볼 텐데요. 필립스 커브라고 하는 것은 단기의 GDP 갭과 비즈니스 사이클 여러분 보셨죠? 단기 GDP와 물가 상승률의 어떤 변화, 우리가 살펴봤던 델타 파이, 그다음에 이것은 제가 y 햇이라고 쓰겠습니다. y 햇과 델타 파이 사이에 이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는 관계식이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거의 모든 국가에서 시장 경제를 채택하고 경제 규모가 어느 정도 이상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앙은행이 정상적으로 통화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춘 우리가 거시경제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기본적인 컨텍스트를 다 만족하는 그런 국가에서는 실제로 거의 대부분 이런 관계가 나타납니다. 뉴 케인지언 필립스 커브 관계가 나타납니다.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한국에서도 나타납니다. 필립스 커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계, 그러니까 뉴 케인지언 필립스 커브는 어떤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냐면요. 경제가 호황일 때, 다시 말하면 GDP 갭이 0보다 큰 상황입니다. 트렌드로부터 액추얼 GDP가 트렌드보다 위에 있는 상황이니까요. 자, 이런 트렌드가 있는데 실제로 액추얼 GDP가 트렌드보다 이렇게 높게 있다면 그러면 이제 경기가 과열되고 있는 상황이고 GDP 갭은 혹은 단기 GDP는 0보다 큰 상황이 되죠. 자, 이런 경우에 물가 상승률은 상승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납니다. 물가 상승률이 상승한다는 것은 파이 t가 파이 t-1보다 큰 값을 갖는 경우잖아요. 물가 상승률이 상승한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2%였다가 2.5%가 되면 물가 상승률이 상승하는 거고요. 그것을 제가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델타 파이가 0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경제가 불황일 때, 다시 말하면 GDP가 트렌드보다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에요. 물론 반드시 하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트렌드보다 밑에 있는 거예요. 밑에 트렌드의 속도로 GDP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트렌드 속도보다 더디게 증가하는 경우겠죠. 그렇다고 반드시 GDP가 감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기 GDP 감소할 수도 있죠. 단기 GDP가 이 경우에는 이제 마이너스가 되겠죠. 트렌드보다 밑에 있으니까. 트렌드 빼기 액추얼 GDP가 이제 단기 GDP 혹은 GDP 갭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로 했으니까 GDP 갭 혹은 Y 햇이 0보다 작은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물가 상승률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의 물가 상승률이 지난 기의 물가 상승률보다 작아지는 경우고요. 물가 상승률이 하락한다는 게 바로 이런 뜻입니다.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떨어지는 경우고요.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는 델타 파이가 0보다 작다라고 부르기로 했죠. 자, 이게 바로 필립스 곡선이 보여주는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한번 보시면 색깔을 좀 바꾸고요. 자, 필립스 곡선을 제가 1960년 1분기부터 이제 가장 최근 2020년 1분기까지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GDP 갭, 아까 우리가 봤던 이 그림 있죠? 이 그림, GDP 갭 이거. 예. 이 그림하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델타 파이 이 그림도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이 두 그림을 이제 관계 스케일러 플롯으로 그린 것입니다. 점산도라고 하는 형태로
가로축이 GDP 갭이고요. 그래서 비교적 크게 변동을 하던 시기도 있었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큰 편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 레이트의 변화분, 물론 마이너스 값을 가졌던 시점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볼 수 있습니다. 대체로 그림을 그려보면 뚜렷하게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나진 않지만 실제로 이 점들을 가장 잘 묘사하는 직선을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붉은색 직선과 같이 우상향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보시면 여러분 이 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점이냐면요. 자, 이 점 한번 보시죠. 이 점 같은 경우는 GDP 갭이 0보다 크잖아요. 경기가 과열됐는데 도리어 인플레이션 레이트의 변화분은 마이너스 5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물가 상승률은 하락한 거죠. GDP 갭은 0보다 큰데 물가 상승률은 하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가능성이 있지만 매 시점마다 반드시 우리가 지금 필립스 커브, 뉴케인지안 필립스 커브의 관계가 매 분기 나타나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대체로 과거 데이터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런 관계가 나타난다. GDP 갭이 0보다 클 때 물가 상승률은 상승하고 GDP 갭이 0보다 작을 때 물가 상승률은 이제 하락한다. 라고 하는 관계가 되게 잘 나타나잖아요. 보시면 여기 GDP 갭이 0일 때 대략 0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GDP 갭이 0보다 커요. 경기가 과열되면 물가 상승률이 상승하는 거고요. 이쪽으로 가면 GDP 갭이 마이너스고 물가 상승률은 하락해요. 비교적 관계는 잘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다 최근 데이터를 살펴보면 2000년부터 같은 그림을 다시 그려봤는데요. 이제 보시면 그 관계가 여전히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추세선을 이렇게 지워놓고 이 점들만 이렇게 보면 이 둘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나 갸우뚱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추정이라고 하는 것을 해보면 이 점들을 잘 설명하는 하나의 직선을 찾아보면 기울기가 0보다 큰 우상향하는 직선을 찾을 수 있고요. 이 직선의 의미가 바로 필립스 커브라고 할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 분기, 매 시점마다 경기가 과열될 때 물가 상승률이 반드시 상승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요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요 점이나 요 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거냐면 경기가 지금 사실 GDP 갭이 마이너스예요. 일시적인 침체일 수도 있고 경기가 하강 국면일 수도 있고 여하튼 GDP 갭이 마이너스였었습니다. 트렌드보다 낮았었어요. 그러면 물가 상승률이 하락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델타 파이라고 하는 인플레이션 레이트의 변화분은 0보다 작아야 되는데 실제로 0보다 큰 값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관측치들은 항상 나타나고 대체로 우리가 전반적인 데이터를 평균 값으로 얘기했을 때는 필립스 커브 관계가 나타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필립스 커브 관계가 항상 반드시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가 막 다 여기 찍혀야 되고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거시경제는 그렇게 여러분 스터디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US 필립스 커브도 비슷하게 그려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대체적으로 1948년부터 데이터를 이용해 보면 비슷한 패턴을 관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크게 하락하면서 필립스 커브 관계가 좀 약화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다음 그림 한번 보시죠. 앞에 그림하고 비교해 보면 이게 바로 48년부터 그린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2000년부터 보면 US 필립스 커브가 훨씬 더 완만해졌어요. 이렇게 앞에 그림 다시 한번 보시죠. 어느 정도 기울기가 0보다 큰데 2000년 이후부터 보면 이 기울기가 비교적 굉장히 플랫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논란들이 있냐면 실제로 필립스 커브 관계가 많이 약해진 거 아니냐 혹은 사라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경기가 과열될 때 물가 상승률이 상승하고 경기가 침체기로 들어갔을 때 물가 상승률이 하락하는 현상이 잘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이제 논란들이 최근 한 4, 5년 들어서 있었는데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논란도 많이 없어졌습니다.